저는 586 세대입니다. 여러분 586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50대이고 80년대의 학번을 가지고 있고 60년대생을 586 세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80년대,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이 80년대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대학 시절 내내 이 캠퍼스 바닥과 벽면들 온통 대자보로 꽉 차 있었어요. 특히 프레시맨인 저에게 이 5.18에 관련된 그 아주 끔찍한 학살의 이런 표현들, 이런 장면들, 사진들, 이런 것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멈춰서서 쭉 읽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는 항상 이 민중가가 울려 퍼졌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함성, 이런 거.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말아라. 이 공권력의 압력에 떨지 마라. 우리 끝까지 투쟁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 비장함이 느껴지는 곡뿐만 아니라 비장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섬뜩한 그런 민중가들도 있었습니다. 죽창가. 죽창은 이렇게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데 사용했던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제로 해서 부르는 민중가도 있었습니다. 정송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지금 30년이 넘는 이 세월에도 그 노래들이 아주 그대로 이렇게 기억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온통 캠퍼스 안에서는 이 민중가들로 가득했어요. 동지, 죽음, 투쟁, 파도, 혁명, 양키는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파도, 이런 말들이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삼각형만 그리고 다니던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냥 학교만 가면 늘 이렇게 캠퍼스 안에를 돌아다니면 늘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렸죠. 그래서 순수 문학 성향인 저조차도 한 권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중문학책, 노동해방문학에 관련된 그런 소설, 시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임철호 장편소설 봄날 5.18에 관련된 소설인데 이게 아마 5권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박노의 시집 노동의 새벽.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김남주의 나의 칼 나의 피 이런 거, 이런 책들이 문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수 문학 성향인 저조차도 이런 책 정도는 이렇게 몇 권 가지고 있을 만큼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민중문학, 노동해방문학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보편화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민중문학이라고 할 때 이 민중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 마르크스주의에서 두 계급으로 얘기하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역사는 계급의 투쟁 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 계급과 그리고 노동자 계급인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두 계급 간의 전쟁이다, 투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민중 해방 이럴 때 이 민중이라는 것은 그냥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범대다수의 우리는 민중, 우리는 노동자야, 저 자본가들은 타도해야 돼, 말하자면 어떤 이런 전제적인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위기와 흐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민중 안에서 스스로 자생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 밑바닥에서 열심히 지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 학생들을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학습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동권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시대의 이 대학 문화를 주도했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노동계에, 그리고 종교계에, 문학계에,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그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죠.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 맞아? 이렇게 말할 만큼 이상한 소리를 하는 단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부터 종교계에 파고들어, 여기에서 종교계는 기독교계예요. 기독교계에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학계에서도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년 특유의 그 순수함, 열정, 그리고 비판의식,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청년들이 경험한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권에 대한 그런 저항감, 의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악용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을 격동시킨 겁니다. 그 격동의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가 되었을 때 운동권의 8, 90%는 주사파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와 같이 그 586 세대가 된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청년 학생으로서 살았던 그 세대로서 마르크스 사상을 공부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습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 거대한 정치 세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50대 이하의 그 50대와 40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에 알게 모르게 잠식되어서 왔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을 평생 존경하며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주사파 운동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고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는 인권단체나 환경단체, 그런 각종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20,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연대 세력을 형성해 놨습니다. 이들이 어떤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되어서 공수처법도 만들고 어용에 가까운 검찰 인사를 하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정말 장악하다시피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은 반미를 외칩니다. 반미. 자, 20세기 공산국가로서 최대 강대국은 소련이었죠. 그런데 그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최대 강대국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중국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중국의 반대 자리에 여전히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맞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미국 때문에 꿈을 이루는 게 지연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소련과 중국이 세계 공산화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기독교 국가인 바로 이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의 그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그 연대 해서 그 안보를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산화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산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미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시절에 왜 그렇게 반미, 양키는 물러가라 이러면서 반미를 외쳤는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특히 김일성 주체 사상의 주요한 슬로건이 뭐냐? 미제국주의 타도입니다. 친북, 친중, 친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반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미 동맹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주사파 정신을 강하게 장착하고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민주노총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노동자의 복지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를 타결한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정말 그 의도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요 투쟁 목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재벌 개혁, 보수언론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10년 전 그 이상부터 계속 이것을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한미동맹 철회, 그리고 미군 철수, 이것은 오래전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종전선언,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인데 이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유엔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에는 합법적으로 유엔군과 미군이 여기에 투입될 수 있어요. 자동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법을 트루먼 대통령을 아주 설득해서 이거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가 보장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전선언 하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유엔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시간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치는 게 있습니다. 반일, 일본에 반대하는 친일 청산 막 이런 얘기하는 반일을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일본과 연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일본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본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김일성의 가르침을 받은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부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친일 청산, 반일 감정이에요. 자,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 일본에 대한 그 떨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죠. 반일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이용해서 아주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아니다. 건국일을 부정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애국가도 부정하죠. 그 친일파 놈이 쓴 거야. 저걸 애국가로 부를 수 없어. 애국가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6.25가 남침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 역사를 부정합니다. 자, 김일성이 그렇게 말했죠. 미 제국과 이승만 괴뢰 정권이 북침을 해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사상을, 그 역사관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반미, 반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친일, 잔재 청산의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정말 애국의 그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진한 이 백성들이 그들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외교 관계,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고 우리 국가의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네. 국수정치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면서 그 국제 관계 속에서 안보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 그 옛날에 그 못된 짓을 했던 그때 당시와는 엄연히 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감정에, 과거의 사건에 매여가지고 지금 현재를 그르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족사에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 전쟁의 그 민족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강제징용을 당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28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큰아들, 저에게는 큰아버지죠. 큰아들이 6.25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 젊은 나이에 28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남편을 잃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셨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그 인생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생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일 감정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사가 그런 아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일 감정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저는 그 반일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반일 감정에 나의 에너지와 애국심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의 그 꿈에 동참하기를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호남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한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꿈만 같아서, 믿기지 않아서 드디어 정권 교체를 했구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새벽 한 1시, 2시쯤 밤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막 개표하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거의 확실시되고 막 이럴 때 나가자. 우리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 한별이 수근이 데리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노무현 막 이러면서 외쳤던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목적을 가지고 들먹이는 이 반일 그리고 5.18 이러한 것들에 저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꿈꾸는 그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 수련회 때 자, 보수주의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같이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보수주의란, 여러분, 보수주의란
올바른 정통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꽉 막히고 아주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통과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윤리적인 것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내려고 애쓴다면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성혁명가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정당들의 지지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김일성 주체사상가들과 한편에 서 있는 반미주의, 반일주의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민족 통일혁명을 꿈꾸는 정치가들의 지지자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치와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치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팀에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과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지지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법에 대한 그 견해, 그것에 대한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견해와 주장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과 정책과 견해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통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을 지켜내는 보수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주제가 성문제이든 입법 문제이든 이데올로기 문제이든 정치 문제이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주의자입니다.